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저희 집에서 먹는 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저희도 이제 여기 미국 온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처음에는 왔을 때 그냥 한인마트에서 쌀을 이제 먹던 대로, 한국에서 먹던 대로 뭐 백미, 찹쌀, 좀 현미 위주로 사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도 그렇고 한인 카페에서 이제 비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소는 이제 땅에 오염되어 있어서 쌀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민해지기 싫어 하면서도 이제 저희 첫째가 또 몸이 약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알러지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을 거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듣고 나서는 그냥 아무 쌀이나 막 먹이기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쌀도 여러 흐르는 물에, 깨끗한 물에 씻다 보면 비소가 반 이상은 줄어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들은 이후로는 뭔가 마음이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좀 건강한 걸 찾아보자 하다 보니까 그냥 그나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수준 안에서 이제 이것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제 쌀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쌀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저로서는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래도 최소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쌀을 줘야, 밥을 줘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끼는 줘야 되는데 또 비소 문제는 걸리고 해서 하다 보니까 뭐 백미는 이제 탄수화물이 워낙 이제 폭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줄이고 이제 그런 비소 문제도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 편하게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통곡물 위주, 작곡 위주로 한번 이제 찾아보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첨가하면서 이제 먹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곡이 많아졌어요. 하루에 이제 놓는 작곡의 양이 많아졌어요. 우선은 기본인 쌀, 백미, 여기서는 스시 라이스라고 하던데, 스시 라이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한인 마트에서 사서 먹이고 있거든요. 먹이고 있고, 원래 이거를 한 컵을 넣었다면 이제는 지금은 이거 뜯질 않아서 무거운데, 이 스시 라이스도 한국 사이트 말고 코스코에서도 스시 라이스가 팔거든요, 저렴하게. 그래서 이거 반 컵, 이제는 이 쌀은 날림쌀이라고 안남미, 동남아 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스민 라이스라고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부르고 있고, 영어로는. 그래서 이 쌀 반 컵, 저기 백미, 스시 라이스 반, 자스민 라이스 반 이렇게 넣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제가 작곡을 주니까 애들이 흰 쌀밥을 주는 날을 엄청 기다려요. 주면 오늘 흰밥이야? 이러고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저는 탄수화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안 주고 싶은데 뭐 식혜를 만들거나 김밥 하거나 뭐 이런 식을 이제 이런 요리를 할 때 백미를 이제 흰 쌀밥 온리 백미만 넣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작곡 먹기를 싫어해요. 엄마 마음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살 때 친정 부모님이 백미와 찹쌀, 기장 이렇게 세 가지는 항상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저도 먹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찹쌀을 안 넣으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찹쌀도 H마트에서, 한인마트에서 이제 구매를 했고, 네, 찹쌀도 반 컵 정도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리도 여러 앞차끼리 여러 길이 종류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귀리를 넣어본 결과 이제 밥을 해 먹을 때는 이 스틸 컷 오츠 절단 귀리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코스코에 팔아요. 코스코에 팔기도 하고 여러 온라인 사이트나 다른 일반 마트, 미국 마트에도 이제 저렴하게 세일할 때 그때 다른 곳에서 구매하고. 네. 하무츠. 이건
있는데 카무트라고 이게 호라산 밀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라산 밀이라고 부르는데 카무트, 이 카무트가 이것도 되게 건강한 통곡물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존에서 구매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홀푸드에서도 카무트를 파는데 할인하니까 아마존보다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때려 놓쳐서 구매를 못했는데 아마존에 섭하면 훨씬 저렴해져서 아마존에서 받아서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보리는 우선 제가 우선 이걸 먹고 있었는데 거의 다 먹어서 찾아보니까 이것도 아마존에서 밥스레드니 이 브랜드에서 여기 브랜드 보리보다 훨씬 이렇게 할인하더라고요. 저렴해서 여기서 요번에는 시켜봤어요. 그리고 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현미를 받아 먹는데 요번에 좀 할인이 커서 또 쿠폰이 날라와서 이제 한국산 보리도 한번 주문해서 아직 뜯지는 못했는데 먹어보려고 주문해봤어요. 키노아는 한국의 이렇게 기장 이런 거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코스코 키노아. 코스코 키노아가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여러 마트에서도 팔지만. 그래서 이거는 기본 키노아고 이제 트레이더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든 키노아도 팔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베이킹 할 때 써보려고 사긴 했는데 밥 넣을 때도 여러 색깔이 있어서 또 가끔 넣어요. 넣어서 넣고 있고 바로 바로 이것도 흑미도 제가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 엄마가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셨거든요. 흑미도 뭔가 씹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흑미를 찾아보니까 여기서도 흑미를 팔아가지고 흑미는 이것도 아마존에서 샀는데 흑미 있고 크진 않아요. 되게 작아. 또 이거 위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오래 먹더라고요. 뜯으면. 이 흑미를 샀는데 트레이더조에서도 흑미를 다른 브랜드인데 흑미를 팔더라고요.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이거 먹고 트레이더조 흑미도 사보려고 하고 있고 사면서 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면서 이제 여기 흑미도 한국산 흑미도 한번 주문해봤어요. 현미도 여기 이제 이게 현미가 원래 올가닉 현미 브라운 라이스를 코스코에서 사 먹었는데 현미가 이 백미보다 비소 흡수율이 높대요. 그래서 비소 함유가 높다고 또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보고 나니까 또 찝찝해서 또 현미는 먹어야 되겠는데 백미보단 현미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 한국 사이트에서 사서 먹고 있어요. 한국 사이트에서 사서 먹고 이제 이거 또 종종 이렇게 한국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할인을 해요. 그 할인할 때 10% 할인 받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주문하다 보면은 쿠폰이 날라와요. 많이 자주 구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20% 할인으로 살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거 4팩에 한 박스 해가지고 이제 미리 쟁여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쌀통이 있는데 여기에 우선 그냥 평소에 어떻게 넣어서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계량컵 같은 건데 우선 처음에 백미를 반컵. 근데 대충 여기서 이런 게 정량 정확히 재고 이런 게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반컵 넣고 반컵 찹쌀. 여기 통에 보관하는 게 편해가지고 옮겨놔요. 반컵. 그냥 대충. 현미.
많이. 넣을 때마다 귀리도 방법. 카운트. 그다음에 이거는 3분의 1컵. 이걸 많이 안 넣고 나머지 이제 이 뒤에 애들은 조금씩 넣어요. 3분의 1컵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보리. 보리. 이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거 다 털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대충 3분의 1컵 되는 거. 보리 다음에 키노아. 어디 갔어? 키노아. 어우, 새거를 뜯네. 3분의 이것도 1컵. 이것도 3분의 1. 이게 너무 많다 싶을 때는 뭐 가끔 그냥 한 두 가지 정도, 한두 가지 종류는 빼요. 그냥. 그 다음에 흑미. 그냥 오늘은 다 넣어볼게요. 그냥. 아이고. 흑미. 3분의 1. 다음에 대충 한 것 같아. 기장은 오늘 저기 키노아 넣었으니까 그냥 안 넣고 그냥 대충 이 정도. 전 이 정도 보통 이 정도 양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족이 5명이니까 한 2끼 안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저녁에 저녁밥 먹고 그 다음날 볶음밥으로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정수물로 한 4-5번 씻어 놓고 아침에 보통 9시에 씻어 놓고 저녁 4시쯤 이제 밥하기 시작하니까 한 6시간, 8시간 그냥 물에 담궈 놓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밥도 잡곡이니까 미리 좀 불려도 놔야 되고 해서 네,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냥 물 넣고 이렇게 좀 박박 문지르는 편이에요. 뭔가 비소 좀 없어져라고. 뭐 이거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한 4-5번. 그리고 이거 쌀뜨물은 이제 집에 키우는 식물들이 많아가지고 네, 쌀뜨물을 주는 편이에요. 이걸로 뭐 된장찌개나 끓여 먹으면 좋은데 뭐 이 물이 비소 혹시 들어있을까봐 그렇게는 못하고 식물들한테는 주고 있어요. 한 4번 정도 씻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밥솥에 넣고 달라붙은 거는 물을 부어서 이게 원래 뭐 손 하나 올렸을 때 이렇게 살짝 물 잠기게 하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해먹는 게 잡곡이 많으니까 물을 조금 더 넣는 편이에요. 살짝 더 넣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그냥 이렇게 해먹어도 진짜 사실 잡곡이 많이 들어서 엄청 맛있는데 우선 저는 올리브 오일을 넣다가 코코넛 오일이 밥할 때 한 숟가락 넣으면 탄수화물 섭취되는 게 이제 낮춘다고 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밥 주걱으로 살짝 이렇게 넣고 네. 한국에서 받은 한초 소금은 이거는 밥이 좀 맛있게도 되지만 그 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초 소금도 그냥 뭐 요 정도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짜지 않아서 그렇게. 그다음에 한국에서 늘 먹던 대로 다시마 넣어서 먹으면 한번 찌고 나서는 애들은 잘 안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다시마 건져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쿠민이 뭐 중동 요리에 많이 쓰는 향신료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좋은 면이 있어서 항산화 작용도 하고 해서 이거 뭐 그냥 살짝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넣으면 별 모르더라고요. 넣은지. 그리고 다들 아시는 제 강황가루 또 한 번, 두 번 정도 넣고 해서 이렇게 닫아놓고 한 6시간, 뭐 7시간, 8시간 정도 뒤에 밥을 얹히면 맛있는 밥이 돼요. 밥이 다 됐어요. 아까 코코넛 오일 떴던 그 밥 주걱으로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잘 됐어요. 이렇게 먹으면 밥만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